안녕하세요. 반영이 수한의원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사기 전립선암 한양방 통합치료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립선암 뼈전이 다발성 폐전이 환자입니다. 다발성 폐전인데 폐에 한 200개 정도의 노들이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폐 전체가 쫙 깔려가지고 헤마토지니오스 메타스타시스라고 혈행성 폐전이로 돼갖고 작은 노들이 거의 200개 그 정도가 있어갖고 저한테 작년 5월에 발견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치료로 현재 작년 5월이니까 지금 12월이죠. 그러면은 19개월을 잘 살고 계시고 뭐 통증도 없고 정상 생활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폐에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 200개 정도의 롱 노들, 양측성이죠. 노들이 현재 지금 19개월을 잘 우리 치료를 해가지고 5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면 이게 저희 한의원에서 양한방 통합치료, 저와 협조하시는 양방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선택한 약물을 항암을 하고 우리 한약하고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결과가 얼마나 드문 사례인가를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기존의 전립선암에 뭐 다발성 폐전이든 뼈전이든 전립선을 벗어난 종양의 그 일반적인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우리 자료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퍼브메드에 가서 사례 보고로 조기 전립선암을 발견했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발성 폐전이가 돼가지고 카바지텍솔, 네네텍솔이죠. 제가 태음인약으로 분류하는, 그래서 완전 반응을 했다는 증례 보고가 2019년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이 논문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리뷰해 보시면은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걸 올렸습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한 카바지텍솔의 화학요법은 이 텍솔이죠. 방사선 학적 반응률이 낮고 지속적인 반응이 드물기 때문에 완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카바지텍솔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지속적인 방사선학적 반응과 완전한 생화학적 반응을 보인 드문 사례를 발표합니다. 전립선암에서는 그 전립선암의 원인이 안드로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드로겐이 생성되는 고환절제 수술을 합니다. 영어로는 캐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외과적 또는 양의학적 거세를 통한 안드로겐 차단 요법은 오랫동안 전립선암 치료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레이션, 고환절제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세한다 그러죠. 우리가 거세. 고환을 제거하는 겁니다. 안드로겐, 전립선암에는 안드로겐이 원인이기 때문에 안드로겐을 만들어내는 고환 자체를 거세해버린다. 우리 이거 구글 번역이 거세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프로스테틱 캔서입니다. 메타스타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캐스트레이션에 저항하는 레지스턴트 프로스테틱 캔서에 대한 카바지텍솔 화학요법은 그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 전립선암에 치골전이가 있었던 43세 남성이었고 복강에 안드로겐 박탈과 그러니까 그 올키액톰이라고 해서 고환을 없애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독세탁세를 치료를 받으셨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의 림프절도 없애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치골에 여전히 잔류선암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pH 수치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더니 폐에 5개 정도의 작은 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치료 다 했고 5개의 결절이 생겼는데 이분을 다시 카바지텍솔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독세탁설 내성 카스트레이션 거세 레지스턴트한 프로스테틱 캔서의 폐전이로 진단을 했는데 환자는 카바지텍솔 화학요법을 시작했고 2주기에 이후에 5개 이하로 감소했고 현재까지 환자는 화학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카바지텍솔의 화학요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드문 사례. 자, 지금 5개를 카바지텍솔로 치료했는데 지금 좀 줄고 있다.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갖고 굉장히 잘 치료된 드문 사례라고 지금 이 논문은 보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전립선암의 다양한 원격 전이 패턴의 예후 해가지고 이건 또 중국에서 나왔는데 퍼브메드를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이 전립선암 폐전이에 대한 연구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였을 것 같고 이제 중국은 워낙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그래서 원격전이 사기죠. 사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으로 연구했는데 결과가 뭐냐? 여기 봉과 폐전이에 대한 봉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폐전이의 평균 생존 기간은 25개월입니다. 2년. 그죠? 그리고 부위가 2개인 육형 중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러니까 폐전이에서 25개월이 가장 이게 좋은 평균 생존 기간 25개월이 가장 좋은 적이다. 그래서 별로 크게 치료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평균 25개월을 살았다. 생존기간이. 그러니까 치료했어도 별로 줄질 않고 버틴 게, 그것이 호르몬 요법이었던, 텍솔이었던 20개월 정도 안에 다 사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환자는 200개의 폐전이를 갖고 지금 저한테 19개월 치료하는 동안 5개가 남았어요. 그럼 저희 환자도 텍솔을 치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6차를 했고 작년 5월부터 6차를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한약 치료를 쭉 하다가 올 6월 들어와서 9월까지 다시 6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3개월 했고 올해 3개월 했고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는 우리 한약만 갖고 유지가 된 거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오늘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58세 남성분으로 그죠? 세미널 베지클 그러니까 정낭에 침범이 됐고 뼈전이도 있고 멀티플 다발적 폐전이 돼 있어 갖고 저한테 온 분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금 치료 중이고 이거 10개가 아니라 지금 한 5개 정도 9월 달 사진에서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는 전립선암 다발성 폐전이로 표준치료법이 캐소덱스를 사용하고 원래 전립선암은 표준치료가 GnRH 아고니스트라는 이 졸라덱스 류프론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준치료법은 이 안드로겐에 의해서 전립선암이 생긴다는 게 양방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안드로겐 억제제인 비카루타마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캐소덱스라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이 약과 더불어서 양방에서는 뭘 시도하냐? GnRH 아날로그라고도 하고 아고니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배에다 맞는데 졸라덱스, 류프론 그런 약을 씁니다. 류프론이라고 해가지고 졸라덱스. 근데 이 약은 자, 우리 사상의학적 개념에서는 안드로겐은 에스트로겐하고 반대예요. 에스트로겐. 서로 상치됩니다. 태극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우주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 중에 안드로겐 성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에스트로겐 성질이 나와서 두 개가 만나면 중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드로겐을 없애는 것은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이 류프론은 에스트로겐 억제제예요. 그럼 에스트로겐 억제제라는 것은 거꾸로 안드로겐을 증감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소양인이라는 체질의 약입니다. 소양인. 소양인 전립선암에는 들을지 모르지만은 태음인이나 소음인에게는 제가 볼 때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이 역시 저는 이 병원에서 이 주사를 맞겠다 그러면 치료 안 합니다. 선생님이 제 치료 받으려면은 태음인인 경우 가서 캐소덱스는 처방 받으시되 복부 주사는 안 맞겠다고 주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권고에 따라서 이 복부 주사, 류프론 주사를 안 맞은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이거를 맞았으면 지금처럼 좋은 결과가 안 왔을 거예요.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는 태음인, 소음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태음인과 소음인이 걸립니다. 근데 태음인은 캐소덱스에 반응을 잘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는데 간혹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뼈전이가 되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류프론이 소양인 약이기 때문에 이쪽 계열의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쓰냐면 산부인과에서 우리 여자분들 난소에 그죠? 종양이 생기잖아요. 혹이 생기고 또 자궁 내에도 혹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궁 내에서 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 과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약을 씁니다. 이 억제하는 약으로 쓰는 게 바로 류프론, 졸라덱스 이런 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수정할 때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 때 월경 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이 복부에다 맞는 주사가 바로 이 약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으로 하여금 좀 천천히 나오게 해가지고 기간을 늦춰서 배란기를 조정할 때 쓰는 약이 또 이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트로겐 억제제입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억제제라는 개념은 안드로겐을 거꾸로 증가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인한테는 써도 되지만 음인들한테는 쓰면 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암의 다른 체질인 소음인은 캐소덱스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빠집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가지 약들이 나왔어요. 니라파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약에 의해서 또 반응을 잘합니다. 근데 이 약이 있기 전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냐. 우리 한약과 프로스카라는 약을 썼어요. 프로스카는 암에 쓰는 약이 아니고 양성 전립선 비대에 쓰는 약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에 우리가 프로스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은. 그랬을 때 그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쓰는 약이 프로스카예요. 양성에. 근데 이 약을 쓰다 보니까 머리털이 나요. 그래서 이 약을 한 6분의 1로 줄인 게 프로페시아라는 지금 발모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분들은 쓰게 되면은, 소음인이 아닌 분들이 쓰게 되면은 성기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안드로겐 자체를 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방식은 한약과 더불어서 소음인은 프로스카, 태음인은 캐소덱스, 단 루테나이징 아날로그는 아니, 이 GnRH 아고니스트는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거를 고집하면은 제가 치료를 안 하고, 그래서 이 환자도 1회는 타 병원에서 했고 2회 때 텍소를 쓸 때부터는 그쪽 선생님이 이거를 양보를 안 하시니까 우리 쪽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청심병원에 요코 선생님한테 제가 보내가지고 텍솔만 쓰게 한 겁니다. 2회째부터는. 그러니까 이 GnRH 아고니스트를 안 사용하고 한약과 양약으로 치료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상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한번 사례를 보고 나서 이거를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견해로는 소양인으로 분류되는 GnRH 아날로그는 졸라데스루폰 주사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뭐 너무 좋은 상태죠. 그래서 아까 이 약은 산부인과에서 에스트로겐을 억제할 때 사용하고, 또 한때는, 요새는 그런 사람들 잘 못 보는데, 여자아이들이 월경을 시작하면 성장을 안 한다 그래갖고 양방에서 월경을 늦추는 약으로 이 바로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썼어요. 그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졸라덱스 같은 약들. 근데 이게 이 약을 맞은 소음인들이나 태음인들은요, 뭐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저희 한의원에 와서 보면 난소가 너무 외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늦춘 게 아니라 난소 기능을 아주 약화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궁도 너무 작고, 그런 경우가 어려서 괜히 성장을 늦춘다고 이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맞음으로써, 자, 여기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사상학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오히려 응용을 이해하시고 하는 게 낫습니다. 태양인. 태양인은 봄 체질입니다. 봄. 목기의 바탕을 튀는 성질을 갖고 튀어나온 태양인은 우리가 봄 체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기가, 지난번에 태국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양기가 더 이상 제압이 없으면 흩어집니다. 옆으로. 이런 분열하는 성질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소양인이에요. 화려합니다. 소양인들은. 시각이 발달돼 있고, 그게 여름 체질이에요. 삐딱하죠, 좀. 때로는. 그 다음에 태음인. 금기를 타고났어요. 금기. 쇠기운이 아니고 수렴하는 기운이. 그래서 이 흩어진 거를 모아들이는 게 태음이에요. 힘의 방향성이 소양은 횡승합니다. 옆으로. 횡승. 이거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방광이라고